시대에듀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과목을 맡게 된 이하나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재경관리사 시험은 3일 회계법인에서 주최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3일 회계법인에서 이제 매년 이제 몇 회에 걸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재경관리사인 만큼 이제 어떤 회사의 재경팀이라던가 어떤 뭐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추후에 뭐 이제 뭐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던가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들이 다 연관돼 있는 이제 과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조금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경관리사 시험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재경관리사 옛날에 이제 재경팀 하면은 거의 어떤 의미죠? 재경팀이 실세다. 그래서 재경관리사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재경관리사 시험은 재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공부하는 세무회계 요 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하는 건 이제 여기 세무회계 부분이죠. 세무회계 부분인데 세무회계를 공부할 때는 뭘 알아야 된다? 위에 재무회계를 무조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요. 물론 재무회계는 좀 이해도가 필요해요. 이게 1차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원가 관리는 살짝 외우는 거. 세무회계도 이해와 암기 이거는 좀 합산돼 있는 이제 짬뽕인 약간 궁합인데, 약간 재무회계랑 그러면 세무회계의 차이점을 본다면 얘는 어떻게 보면 별도로 빠져 있다. 세무회계랑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고 보면 재무회계는 우리가 회계상의 장부를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거죠. 사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거는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 이 정도이고요. 세무회계는요, 우리 세법에 근거하죠. 세법에 근거. 우리나라 세법 굉장히 철두철미 치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계상의 사실 기록, 예를 들어서 범칙금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에서 지출이 됐다 하더라도 요거는 사실 기록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세법에서 너 인정이 안 돼. 약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조정해 주는 것, 우리가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해 주는 걸 우린 세무회계 그리고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그 세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게 목적이에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게 목적이죠. 세수를 확보해야 우리가 또 복지 자금도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무회계는 여기에 근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회계를 생각하실 때는 세법, 법이니까 제재가 있다. 위반 사항에 대한 규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무회계의 구성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본다면 우리는 법인세 있고 소득세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요 세 가지 세법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세 총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법인세, 우리가 총 여기서 이 구성은 다 40문제로 되어 있죠. 40문제로 되어 있는데 40문제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여기가 20문제. 근데 물론 총론이랑 포함이에요. 총론 포함. 그리고 총론 포함해서 20문제, 그럼 딱 얘 10문제, 그 다음에 얘 10문제.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 구성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거. 법인세. 제일 어려운데 실무, 재경팀에서 법인세 모르면 답이 없죠. 얘네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나마 조금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인데 법인세는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용어가 너무 미친 듯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는 건 40문제 중에 일단 30문제는 맞춰야 돼요. 28개 이상인데 그래도 30문제는 맞춰야겠죠. 자,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근데 얘도 당연히 100% 맞는다 보장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소득세, 부가세에서는. 요건 거의 다 맞추셔야 되고, 법인세에 만약에 좀 어려운 계산들이 있으면 좀 스킵을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30문제 중에 두세 개 정도, 법인세도 보면은 이제 가끔 이제 문제의 출제 경향에 따라서 계산이 많이 나오는 회도 있고 계산이 좀 적은 회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계산 문제가 좀 너무 어려우면 일단 시간이 걸리니까 좀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따라오실 때 우리가 조금 법인세가 제일 어려운데 법인세가 하필이면 출제 경향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구성돼 있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냐 볼게요. 이 체계 구성 보면은 핵심 이론이 있고, 그리고 적중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기출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핵심 이론을 볼 때 나는 정말 잘해. 나는 정말 재경팀 나는 좀 근무도 해봤어. 핵심 이론 나 스킵할게. 그냥 기출문제 반복할게. 이 순서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 스킵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이 책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핵심 이론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론이 아니잖아요. 기본서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핵심 이론은 진짜 말 그대로 알짜예요. 알짜. 그러니까 책에 이 기출문제에 나오는 걸 풀어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스킵하고 한다는 거는 저희 강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걸 다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적중문제, 기출문제 풀 때 훨씬 더 이해도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핵심 이론에서 막 지엽적인 부분은 거의 없어요. 지엽적인 부분은 저희 강의를 통해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론 스킵은 일단 배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예습도 하지 말아라. 왜냐면 예습까지 할 시간 물론 없겠죠. 자격증 시험에서. 그치만 혹시라도 내가 너무 어려워. 한 번 들었더니 너무 어렵다 생각해서 예습을 한다. 그러면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습하지 마시고 일단 넘어오세요. 이걸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적중 문제 풀어봐요. 복습. 그러면 여기서 또 저희 강의가 있죠. 또 들어봐요. 들어봤는데 또 모르겠어.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반복이 시작됩니다. 시작.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이제 복습용으로 쓰고 기출문제 가서 이제 실전을 하는 건데, 이때도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고 이때 좌절할 수도 있고 이때 더 좌절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포기를 하면 안 돼요. 포기를 하면 안 되고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그때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핵심 인원을 다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기출문제에서는 반복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생성되는 문제가 있어요. 대신 반복되는 문제만큼 맞춰야겠죠. 그렇지만 새로 생성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 경향을 보려면 당연히 그 안에 핵심 이론의 그 주변 머리를 봐야 되는 것처럼 이제 반복과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 경향을 파악해서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도 무조건 반드시 이제 한 1, 2주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일단 보시고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기출문제 또 어떤 기대 없이 나는 처음부터 뭐 100점 맞을 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회계 하시기도 힘든데 세무회계가 넘어오면 좀 지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풀면서 틀려도 다시 돌아가고 하면서 하다 보면 우리 이제 이 책을 완전히 이제 다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관리사라는 이거 자체는 시험 자체는 우리가 어떤 그 전문 자격증에 맞댈 만큼 뭐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쉽지 않은 시험이고 물론 합격률이 뭐 4, 50% 된다고 하는데 물론 낮은 합격률도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 떨어지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수강 저희가 수강 말고 이 시험 금액에 비하면, 그러니까 응시료에 비하면 이제 그 부분은 사실 뭐 50% 이상 떨어지는 거는 그만큼 또 어렵다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시대 에듀를 선택하신 만큼 또 이제 다음 강의부터 핵심 이론만 설명을 하는 거니까 핵심 이론 들으시면서 이제 요 교재의 구성에 맞게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1강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